타워맨션에 실질적으로 무료로 거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가격이 오르고 있는 타워맨션을 구입해서 몇 년 거주한 뒤 파는 것입니다. 실제로 구입했을 때보다 매각 금액이 더 높거나 비슷하다고 해도 그 기간 동안의 주거 비용이 결과적으로 영원히 드는 방식입니다. 먼저 타워맨션의 정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명확하게 정해진 정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지상 20층 이상의 고층 아파트를 타워맨션이라고 부릅니다. 2024년 8월 31일자 아사히 신문 기사에 따르면 2023년 12월 말 기준으로 전국에 1515동이 타워맨션이 있습니다. 그중 절반 이상인 792동이 수도권에 있으며 수도권 타워맨션의 60%에 달하는 479동이 도쿄도 내에 위치한다고 합니다. 수도권 외에는 긴키권에 389동, 주부권에 98동이 있으며 각 권역의 중심도시인 오사카부에는 273동, 아이치현에는 67동이 있다고 합니다. 타워맨션이 없는 현은 9곳뿐이라고 하네요. 생각보다 타워맨션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타워맨션 가격이 얼마나 상승했는지 보겠습니다. 한 민간 기업의 조사 데이터 그래프를 보면 타워맨션과 일반 아파트 전체의 가격 추이를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그래프의 신뢰성은 차치하더라도 실제로 체감하기에도 지난 6에서 7년 동안 도쿄 도심이라면 타워맨션 가격이 1.5배에서 2배 가까이 올랐다고 느껴집니다. 기사에 따르면 원래 타워맨션은 일반 아파트보다 비쌌지만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며 그 격차가 더욱 벌어졌다고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주거 공간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고 이 경향은 코로나가 진정된 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나토구나 고토구의 베이 에어리어 같은 지역의 타워맨션이 인기를 끌면서 재고가 부족해지고 가격도 계속 치솟았습니다. 물론 단순히 살고 싶어서 인기가 높아지는 흐름도 있지만 인기가 급상승 중이니 투자 목적으로 사려는 사람들도 나타났습니다. 이런 실수요자와 투자 목적의 구매자들이 몰리면서 더욱 치열한 경쟁이 벌어졌고 인기 있는 타워맨션은 추첨을 통해 분양되기도 했습니다. 이 타워맨션 붐과 가격 상승이 계속될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지금이 가격 정점이며 앞으로 하락할 것이라고 경고하지만 개인적으로는 타워맨션과 도심 지역의 인기는 앞으로도 계속되어 가격 상승이 이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미래는 알 수 없지만 가격 하락을 예측하는 전문가들은 저출산과 인구 감소로 인해 주택이 남아돌아 전반적으로 가격이 떨어질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지방은 확실히 그럴 수 있고 입지가 애매한 타워맨션도 하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쿄 도심, 특히 미나토구나 아자보, 아오야마, 아카사카 같은 최고급 지역은 가격이 떨어지기 어렵습니다. 가격이 내려가면 사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격이 계속 오르지 않더라도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다면 지금 다소 비싸더라도 사서 몇 년 살다가 가격이 올랐을 때 팔고 다른 타워맨션을 사는 과정을 반복할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하면 계속해서 타워맨션에 무료로 거주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물론 부동산 구입 시에는 중개수수료 등 초기 비용으로 주택가격의 약 7% 정도가 필요하므로 구입 시점과 매각 시점 사이에 7% 이상 가격이 올라야 실질적으로 그 기간 동안 무료로 거주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은 가치가 떨어지지 않는 일부 고급 자동차, 예를 들어 벤츠 G클래스나 포르쉐 911을 사서 몇 년 타다가 팔 때 구입 가격과 비슷하거나 더 높은 가격을 받는 것과 논리가 같습니다. 인기 있고 희소성 있는 것은 가치가 떨어지지 않거나 오히려 오를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수천만 엔짜리 자동차나 수억 엔 단위의 타워맨션은 금액이 너무 커서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타워맨션을 사고 파는 사람들은 예전부터 많았습니다. 특히 살던 타워맨션을 팔고 다음 타워맨션을 사서 이사하는 것을 반복하는 사람들을 공중족이라고 부르기도 했는데 이는 꽤 오래전부터 일부에서 유행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문제시하거나 실패해서 파산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시선도 많았지만 실제로는 시대 흐름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성공적으로 매각하여 이익을 얻고 다음 타워맨션을 구입하는 과정을 반복해왔습니다. 라이플 홈즈, 리플 홈스 및 타워맨션 매각 실태조사 기사에 따르면 수도권과 오사카에서 지난 5년 이내에 타워맨션을 매각한 경험이 있는 31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표본수가 적어 전체를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대략적인 경향은 알 수 있습니다. 조사 결과 타워맨션 구매자의 절반 가까이가 처음부터 언젠가 매각할 생각으로 구입했다고 합니다. 구매 결정 요인으로는 여가지의 거리나 생활 편의성 같은 실용적인 이유가 상위권이었지만 자산 가치나 전망의 좋음 같은 타워맨션 자체의 가치에 주목한 동기도 많았습니다. 매각의 주된 이유로는 부동산 가격이 올라서 비싸게 팔 수 있을 것 같아서가 가장 많았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데이터는 매각으로 얻은 이익, 즉 매각 차익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응답자의 80%가 100만엔 이상의 이익을 얻었으며 그중 약 60%는 무려 1000만엔 이상의 매각 차익을 올렸다고 합니다. 또한 매각 시점에 주택대출이 남아있던 사람 중 약 90%가 매각 대금으로 대출을 모두 갚을 수 있었다고 답했습니다. 즉 대출을 받아 타워맨션을 사더라도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팔아서 대출을 갚고도 이익이 남는다는 것입니다. 매각에 걸린 기간도 절반 이상이 6개월 이내였으며 매각 후 만족도도 85% 이상이었습니다. 다만 조금 더 기다렸으면 더 비싸게 팔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후회의 목소리도 있었다고 하니 정말 부러운 이야기입니다. 참고로 이사간 곳은 신축 아파트가 가장 많았는데 유의했던 점은 타워맨션에서 다른 타워맨션으로 이사한 사람의 비율은 31.2%에 그쳤다는 점입니다. 아마도 타워맨션 가격이 너무 높아졌거나 앞으로 가격이 하락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일 것으로 추측됩니다. 타워맨션 매각으로 큰 이익이 생기면 세금이 걱정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팔아 이익이 생기면 당연히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주식, 금, 자동차 등 모든 자산 거래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부동산, 특히 거주용 부동산을 팔고 다른 집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세금 특례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특정 거주용 자산의 교체 매매 특례입니다. 거주용 부동산의 소유기간이 10년을 넘고 실제 거주기간도 10년 이상의 경우 적용됩니다. 살던 집을 판 금액보다 새로 산 집의 구입 금액이 더 크면 집을 팔 때 발생한 매각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부를 나중으로 미룰 수 있는 특례입니다. 주의할 점은 세금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납부 시점을 미래로 연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3천만엔 특별공제입니다. 거주용 부동산을 매각했을 경우 소유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에서 최대 3천만엔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즉, 매각이익이 3천만엔 이하라면 세금이 전혀 부과되지 않는다는 놀라운 제도입니다. 물론 3천만엔을 초과하는 이익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만 3천만엔까지 공제받는 것은 매우 큰 혜택입니다. 아쉽게도 이 두 가지 특례는 동시에 적용받을 수는 없으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춰 유리한 쪽을 선택해야 합니다. 하지만 둘 중 하나를 잘 활용한다면 앞서 말한 것처럼 타워맨션에 거의 무료로 거주하는 방식은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타워맨션에서 타워맨션으로 이사하며 무료로 거주하는 방법에 대한 주의사항 3가지를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부동산을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사고 파는 행위는 택지건물거래업법상 무면허 중개 행위로 간주될 수 있어 금지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가 반복적이고 계속적인 것으로 보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몇 년 만에 계속해서 집을 바꾸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은 없지만 세법상으로도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하면 단기 양도에서 장기 양도로 바뀌므로 최소 5년 이상은 보유하고 거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생활 방식의 변화로 인해 집을 팔고 새로 사는 자연스러운 이사로 보일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전매 차익을 노린 것으로 비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무리해서 너무 비싼 물건을 사지 않아야 합니다. 타워맨션은 기본적으로 비쌉니다. 따라서 주택대출 상환액도 매달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고려하지 않고 너무 비싼 물건을 사면 가치는 떨어지지 않더라도 매달 대출금을 어떻게 갚아나갈지 막막해질 수 있습니다. 소득이 높은 사람이라도 그 소득이 미래에도 안정적으로 유지될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맞벌이 부부, 파워 커플가 공동대출을 받았다가 이혼 등으로 인해 상환이 어려워지는 경우도 흔히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부수입을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셋째, 지역과 물건을 신중하게 골라야 합니다. 즉, 안목이 중요합니다. 타워맨션이라고 해서 다 같은 것이 아닙니다. 유명 건설사의 하이브랜드 타워맨션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인지도 낮은 건설사의 타워맨션도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 가치를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입지에 따라서도 인기가 크게 갈리므로 어떤 물건을 선택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타워맨션에 무료로 거주하는 이 방법은 어느 정도 자금 여유가 있고 관련 정보를 잘 아는 사람들에게 적합한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는 방법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